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물리학원 문제풀이입니다. 자, 1번을 보면 전자기파 ABC가 나와있죠. 자, A는 라디오 방송했으니까 얘는 라디오파가 될 것이고, 자, B는 전등이니까 가시광선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C는 비접촉식 온도계는 적외선을 사용하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 A는 라디오파이다. 기억은 맞겠습니다. 니은은 진공에서의 파장은 B가 X선보다 짧다. B는 가시광선인데 파장이 X선인데 짧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네요. 자, D것을 보면 진동수는 C가 A보다 크다. 자, C는 적외선이고 A는 라디오파인데 진동수는 적외선이 더 크죠. 그래서 D것은 맞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 D것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2번을 보면, 자, 핵반응의 1, 2에 대해서 ABC가 대화를 나누고 있죠. 자, 위에 핵반응 1을 보면 우라늄이 붕괴하는 거니까 얘는 핵분열 반응을 얘기하고, 핵반응 2는 수소가 합성돼서 헬륨이 되는 과정이니까 얘는 핵융합을 얘기하겠네요. 그래서 학생 A를 보면, 자, 1은 핵분열 반응이다. 예, 학생 A는 맞겠습니다. 학생 B는 2는 핵반응 과정에서 증가한 질량이 아니고 감소한 질량만큼의 에너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학생 B는 틀렸죠. C를 보면, 자, 핵반응 2에서 태양 내부에서처럼 매우 높은 온도에서 일어난다. 핵융합 반응은 엄청나게 높은 온도에서 일어나죠. 학생 C도 맞겠네요. 그래서 맞는 것은 A와 C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을 보면, 자, 직선상에서 운동한 물체의 위치를 나타냈다 그랬죠. 자, 우선 기억을 보면 0에서 5초 동안 물체의 이동 거리를 보면, 자, 이동 거리는, 자, 0에서 여기 다시 0까지 왔을 때를 보면 4m를 갔다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여기까지 이동 거리는 8m가 되고, 이 0에서 다시 그 다음 0까지를 보면 이것도 마이너스 4m를 갔다가 다시 0으로 왔으니까 여기도 8m가 이동했겠네요. 그리고 요 0에서 5초까지는 6m를 이동했죠. 그래서 총 이동 거리는 8 더하기 6이니까 22m가 되겠네요. 6m가 아니고 22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에서 5초 동안 물체의 운동 방향은 속도가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속도가 0인 지점은 두 지점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운동 방향은 두 번 바뀌는 게 맞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3에서 5초 동안 물체의 평균 속도는, 평균 속도니까 이동 거리가 아니고 변위로 해줘야겠죠. 그래서 3초일 때 위치가 마이너스 2고 5초일 때는 6이니까 변위는 8이 되겠네요. 그래서 속도는 2분의 8이 되니까 4m per se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D것도 맞겠네요. 그래서 맞는 것은 니은 D것이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을 보면, 자, 사람과 A가 있네요. 자, A의 무게를 그냥 A라 놓고 사람의 무게를 B라고 놓으면 가에서는 A 플러스 B가 600이 되겠네요. 나에서는 요 A가 사람을 이만큼은 당기고 있겠죠. 그죠? A의 무게만큼 위로 당기고 있으니까 사람의 무게는 저울에 있는 무게는 B-A가 되고 얘가 4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식과 2식에서 A 플러스 B가 600이고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400이네요. 그래서 두 식을 더해주면 2B는 1000이 되니까 B는 500이 되고, 그 다음에 B는 500이 되고 A는 100이 되겠네요. 그래서 사람의 무게는 500N이고 A의 무게는 100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기억은 사람의 무게는 500N이다. 예, 기억은 맞겠네요. 니은은 가에서 저울이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100N이다. 예, 이것도 A의 무게가 100N이니까 저울도 똑같이 작용 반작용이니까 100N의 힘만큼을 수직 항력으로 작용하겠죠. 자, 이것을 보면 나에서 사람이 저울을 누르는 힘의 크기는 사람의 무게와 같다. 사람의 무게에서 A의 무게만큼을 빼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틀렸네요. 맞는 것은 기억 니은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을 보면 물질의 자성에 대한 실험이다. 자, 우선 ABC는 상자성체, 반자성체, 강자성체로 이루어져 있네요. 그래서 N극을 갖다 댔더니 A는 N극에 끌리고 B는 약하게 끌리고 C는 밀어낸다 그랬으니까 C가 반자성체고 B가 상자성체, A는 강자성체가 되겠네요. 근데 자화되지 않은 상태로 또 S극을 갖다 대고 했다 그랬으니까 S극을 갖다 대도 똑같이 힘이 작용하겠죠. 그죠? 위하고 똑같은 힘이 작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6번 문제입니다. 자, 6번 문제는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쓰면 되겠네요. 자, 우선 A의 질량이 1이고 C의 질량은 3이고 B의 질량도 1이라 그랬네요. 자, 그래서 가해서 보면 우선 처음에 운동량은 A밖에 없으니까 2 곱하기 1이고 나중에 A의 운동량은 마이너스 1 곱하기 1 플러스 3V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V1은 1이 되겠네요. 나에서 보면 이때는 B의 운동량밖에 없었죠. 처음에는. 그래서 2 곱하기 1이고 얘는 두 개 붙었으니까 4 곱하기 V2가 되겠네요. 따라서 V2는 2분의 1 m/s가 나오겠네요. 따라서 V2분의 V1을 구하였으니까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7번을 보면 자, 수소 원자 모형에서 에너지 준위의 차이에 따른 빛이 방출되는 빛 에너지를 관찰하는 거네요. 자, 우선 A를 보면 자, 빛이 2.5 일렉트론 볼트의 광자가 나온다 그랬으니까 N이 4에서 어디로 갈 때 2.5가 나오는지를 찾으면 되겠죠. 그럴 때는 이제 N이 4에서 N이 2로 갈 때 이 4 빼기 이 2가 해주면 마이너스 0.85 빼기 마이너스 3.40이니까 이 빼주면 얘가 2.5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N이 2가 되겠네요. 자, 기억을 보면 자, N이 3일 때 에너지 준위를 구하는 거니까 자, 오른쪽 표에서 N이 5일 때에서 3으로 가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이때를 구해보면 자, 7번에 이때 에너지를 구해보면 이 5 마이너스 이 3를 해준 게 0.97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3는 이 5가 마이너스 0.54 마이너스 0.97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1.51 일렉트론 볼트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마이너스 1.51 일렉트론 볼트가 되겠네요. 문제를 보면 자, 기억은 마이너스 1.51이다. 기억은 맞겠네요. 니은을 보면 니은은 N은 2이다. N은 2라 그랬죠. 이것은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B에서가 C에서보다 길다. 자, B에서의 에너지가 더 크죠. 그죠? C보다 에너지가 더 크기 때문에 파장은 더 짧고 진동수는 더 크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틀렸네요. 맞는 것은 기억 니은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는 똑같은 수레가 벽에 부딪히는데 벽 앞에 이제 A 또는 B가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A하고는 충돌한 시간이 B보다 2분의 1이 되네요.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운동량의 변화량 같은 거는 속도의 변화량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 T1에서 T주 동안 수레의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했죠. 자, T1에서 T주 동안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보면 A 같은 경우는 V0에서 0으로 떨어졌는데 B의 경우에는 V0에서 약간 속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때 운동량의 변화량은 A가 훨씬 크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을 보면 T2에서 T3간을 보면 이때도 A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0에서 마이너스 V0가 됐으니까 속도가 V0만큼이 바뀌었죠.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V0에서 약간 떨어진 데서 0까지 왔으니까 V0보다는 속도 변화량이 작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 운동량의 변화량은 A가 더 크니까 충격량도 A가 더 크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겠네요. 이것을 보면 충돌하는 동안 수레의 평균 힘의 크기는 둘 다 속도가 V0에서 마이너스 V0가 됐으니까 충격량은 같겠죠. 그죠? 근데 충돌 시간이 A보다 B가 2배니까 평균 힘은
A가 B보다 2배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맞는 것은 니은이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9번 문제입니다. 자, 9번 문제를 보면 이제 고체 AB의 에너지 D를 나타냈네요. 자, 전자가 E3에서 E1으로 내려오면서 빛이 나오겠죠, 그죠? 근데 밴드 갭을 보면 A가 B보다 D 간격이 여기가 이 두 개의 간격을 D 간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D 간격이 A가 B보다는 더 크게 되겠네요. 그래서 A는 절연체가 될 거고 B가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보면 전기 전도도는 A가 B보다 작다. 전기 전도도는 반도체가 더 좋겠죠, 그죠? 그래서 A가 B보다 작으니까 얘는 맞겠네요. 그래서 니은을 보면 A에서 방출되는 광재 한 개의 에너지는 E3가 아니고 E3 E1이 되겠네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D것을 보면 B에서 방출되는 빛을 A에 비추면, 자, B에서 방출되는 빛이 A에서 방출되는 빛보다 에너지가 더 작죠. 그래서 B에서 방출되는 빛을 A에 비춘다고 해서 원자가 뒤에 있는 전자가 전도띠로 올라가지는 않겠죠, 그죠? 그래서 D것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자, 10번 문제를 보면 진동수가 0.75Hz라 그랬죠? 그래서 F가 0.75니까 얘가 4분의 3이겠네요. 그러면 주기는 F분의 1이니까 3분의 4초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여기 그림에서 보면 파장이 0에서 4까지니까 람다가 4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보면 자, 파동의 진행 속력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자, 가에선 속력은 V는 F 곱하기 람다를 해주면 되는데 F는 4분의 3이고 람다가 4였죠, 그죠? 그래서 3m/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겠네요. 그 다음에 이 파동이 플러스 X 방향으로 진행을 한다 그랬죠, 그죠? 얘가 플러스 X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데 처음에 실선에서 점선으로 왔는데 얘가 4분의 3람다만큼을 진행을 했죠, 그죠? 그래서 4분의 3람다만큼을 진행했으니까 4분의 3t만큼의 시간만큼 진행을 했겠죠. 그래서 이때 진행한 시간을 보면 4분의 3에다가 t가 3분의 4였죠, 그죠? 그래서 곱해주면 1초가 되겠네요. 그래서 t0는 1초가 맞겠습니다. 자, 뒤에서 보면 2초일 때, 자, 2초일 때를 보면, 자, 2초라 그러면 우리가 이 주기가 3분의 4초였죠, 그죠? 주기가 3분의 4초였는데 2초라 그러면 2초는 2분의 3주기만큼이 되겠네요. 그래서 2분의 3주기만큼을 왔으니까 얘는 한 주기하고 반 주기만큼이 더 왔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한 주기 동안 똑같이 될 거고 반 주기만큼을 더 오게 되면 제일 밑에 있는 게 제일 윗지점이 이쪽으로 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3m인 지점에서 변이는 플러스 2가 맞겠네요. 그래서 D것도 맞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 니은, D것이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자, 11번 문제를 보면 자, 그러니까 관찰자 A에 대해서 관찰자 BC가 탄 우주선이 각각 0.8시, 0.6시 속력으로 움직인다 그랬죠?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제일 중요한 게 고유 길이를 먼저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길이를 측정하는 데 대해서 정지한 사람이 본 게 고유 길이고 나머지 관찰자가 볼 때는 고유 길이보다는 항상 길이는 줄어들고 시간은 늘어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A가 관찰했을 때 C가 탄 우주선의 길이가 L이라 그랬으니까 C가 봤을 때 C의 고유 길이는 L보다는 크겠죠, 그죠? 그리고 B의 관성에서 광원에서 방출한 빛이 광독하는데 걸린 시간은 T라 그랬으니까 얘는 T는 고유 시간이 되겠죠, 그죠?
B가 봤을 때 고유 시간이 이제 T가 되겠죠. 그래서 A나 C가 봤을 때는 이 고유 시간보다 시간이 늘어나서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 기억은 A의 관성계에서 B의 시간은 C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A가 봤을 때 상대적으로 B가 C보다 더 빠르니까 시간은 더 느리게 가는 게 맞겠죠. 니은을 보면 A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광원과 거울을 반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T보다 작다. 자, 고유 시간이 B가 관측했을 때가 T라 그랬으니까 A가 관측했을 때는 T보다는 시간이 늘어나야 되니까 항상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뒤에서 보면 C의 관성계에서 C가 탄 우주선의 길이는 고유 길이는 A가 본 길이보다는 더 길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네요. 맞는 것은 기억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자, 12번 문제는 파동의 간섭에 대한 문제네요. 자, 간섭은 경로차에 따라서 일어나죠. 그죠? 자, 경로차라는 거는 A와 B로부터 떨어진 거리하고 파장하고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음 측정기를 요 0인 지점이라 그러면 A와 B로부터 항상 같은 거리에 있죠. 같은 거리에 있으면 항상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 자, A와 B로부터 이제 경로차가 여기 X1만큼이 떨어졌다 그러면 여기서 상쇄 간섭이 첫 번째로 일어나죠. 이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거는 경로차가 파장의 반이면 상쇄 간섭이 일어나고, 또 좀 더 가서 X2만큼 왔을 때는 다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거는 0에서 여기까지, 여기서 이제 경로차라는 게 요 A와 B의 거리의 차를 보여주는데, 이게 파장의 정수배가 나오면 이때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 파장의 정수배의 파장의 홀수배가 나오면, 그러니까 반파장만큼의 차이가 나면 상쇄 간섭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 우선 X는 X1에서는 상쇄 간섭이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원래 소리보다는 훨씬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A를 끄면 B에서만 오기 때문에 간섭이 생기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X1에서 AB가 틀어졌을 때보다는 소리가 더 크게 나겠죠. 니은을 보면 B를 끄게 되면 X2에서는 이제 보강 간섭이 일어나서 2배로 들리던 게 하나를 끄게 되면 소리가 반으로 줄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더 작아진다는 맞겠네요. 자, 이것을 보면 소리의 진동수가 EF0가 됐다는 얘기는 파장이 2분의 1 람다가 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파장이 더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이게 상쇄 간섭과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게 좀 더 원래 경로차가 0인 지점으로 가까워졌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맞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 니은, 이것이 다 맞으니까 5번이 되겠네요. 자, 13번을 보면 빛의 굴절에 대한 얘기네요. 그래서 우선 이걸 알려면 이제 스네브 법칙을 알아야겠죠. 그죠? 스네의 법칙은 사인 R분의 사인 I는 V2분의 V1은 람다 2분의 람다 1은 N1분의 N2라고 적을 수 있겠네요. 자, 그림에서 보면 A에서 B로 들어갈 때 세타하고 굴절각은 45도가 되겠네요. 근데 세타가 45도보다는 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인 45분의 사인 세타는 NA분의 NB가 되는데, 세타가 45도보다 크니까 얘는 1보다 크겠죠. 그래서 B의 굴절률은 A의 굴절률보다 더 크게 되겠습니다. 자, B의 굴절률이 A의 굴절률보다 크니까 위에 스네의 법칙을 보면 얘가 1보다 더 큰 게 되겠죠. 그죠? 속도를 보면 V1이 V2보다 더 커야 되니까 A에서 속도가 B에서의 속도보다는 더 크게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은 맞겠습니다. 자, 니은을 보면 B와 C의 굴절률을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자, B와 C의 굴절률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우선 A에서 B로 갈 때는 아까 적은 것 같이 사인 45분의 사인 세타가 NA분의 NB가 되겠죠. 그죠? 근데 얘는 1보다 더 크게 될 거고, 자, B, 여기 C에서 A로 갈 때 전반사가 일어난다 그랬죠. 그죠?
전반사가 일어나므로 굴절각을 90도라 그러면 입사각은 지금 45도죠. 그죠? 이게 NC분의 NA가 되고 얘는 1보다 더 작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는 NC가 NA보다는 더 크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 1식과 2식이라 그러고 1식과 2식을 곱해주면 사인 90분의 사인 세타는 NC분의 NB가 되고 사인 90, 세타가 90도보다는 작기 때문에 1보다는 작겠죠 이게. 그래서 NB가 NC보다는 더 작게 되겠네요. 그래서 굴절률은 B가 C보다는 더 작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자, 디귿을 보면 C와 A 사이의 임계각이라 그랬으니까, 자, 우리가 이제 C에서 A로 가는데 지금 45도로 입사했을 때 전반사가 일어났으니까 이때 임계각은 45도보다는 작겠죠. 근데 세타가 45도보다는 더 크니까 C와 A 사이의 임계각은 세타보다는 더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네요.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14번을 보면, 자, 14번은 이제 연력학 문제네요. 그래서 이제 연력학 문제에서는 우리가 연력학 제1법칙인 Q는 델타 U 플러스 W라는 식을 써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써줄 식은, 자, A에서 B로 가는 거, B에서 C로 가는 거, 자, C에서 A로 갈 때 Q는 델타 U 플러스 W라는 식을 써가지고 각각의 표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선 AB 과정은 등온 과정이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 변화가 0이 될 거고, BC 과정은 등적 과정이니까 외부에 일을 해주거나 일을 받지는 않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BC 과정에서 기체가 방출하는 열량은 240줄이라 그랬으니까 방출이니까 마이너스 240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한 사이클 도는 동안 델타 U는 0이 돼야 되니까 얘가 240이 되고, CA 과정은 단일 과정이니까 0이니까 이렇게 이제 표를 만들어 줄 수 있겠네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는 이제 AB 과정에서 흡수한 열을 Q라 그러면 Q라고 나타낼 수 있고, 이제 열 효율이 0.4라 그랬죠. 그죠? E가 0.4니까 10분의 4라고 적을 수 있고, 얘는 Q분의 Q-240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 2Q는 5Q 1200이 되니까 3Q는 1200이 돼서 Q가 400이 되겠네요. 여기가 400. 자, 이제 이걸 다 메꿨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AB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하는 열량은 아까 400이었죠. 그래서 틀렸고, BC 과정에서 기체는 BC 과정 등적 과정이므로 외부에서 일을 하거나 일을 받지 않겠죠. CA 과정에서의 기체의 온도는, 자, CA 과정에서는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죠.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겠죠. 자, CA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로부터 받은 일은 240줄이다. 외부로부터 마이너스 240이니까 240줄의 일을 받았겠죠. 그래서 4번을 맞겠네요. 자, 5번을 보면 기체가 한번 순환하는 동안 기체가 흡수하는 열량과 방출하는 열량이 같으면 열기관의 효율이 0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5번은 틀렸네요. 그래서 맞는 것은 4번이 되겠네요. 자, 15번 문제입니다. 자, 15번 문제를 보면 두 금속판에서 광전 효과가 일어난다 그랬죠. 최대 운동 에너지가 방출된 광전자 A에서 D에 대해서 금속판에 비춘 빛의 진동수가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나타냈다 그랬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면, 자, 우선 보기를 보면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자, 속력은 A가 B의 2배이다. 자, A, B는 에너지가 같겠죠. 그죠? 그러면 A와 B의 속력은 같아져야 되니까 기억은 틀렸겠네요. 자, 니은을 보면 A와 C는 같은 금속판에서 방출된 광전자이다. 자, 우리가 서로 다른 두 금속판에서 광전효과가 일어난다 그랬는데, 만약에 A와 D가 같은 데서 일어날 수는 없겠죠. A와 D를 보면 같은 진동수에 빛을 쬐었는데 에너지가 크게 나올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A와 D는 같은 금속판은 아닐 거고, A와 B에 대해서도 보면
파장이 진동수가 다른 빛을 쬐기 때문에 같은 금속판이면 최대 운동 에너지가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A와 B는 같은 결 될 수가 없으니까 A와 C는 그래도 같은 금속판에서 나온 게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니은은 맞겠네요. 자, D것을 보면 물질파의 파장은 P가 D보다 길다. 자, 도로의 물질파의 파장은 람다는 P분의 H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E라는 거는 2m분의 P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 P는 루트 2m2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얘 집어넣으면 람다는 루트 2m 2분의 h니까 람다가 루트 2분의 1에 비례하겠죠. 에너지가 클수록 파장이 짧겠죠, 그죠? 근데 B의 에너지가 D의 에너지보다 더 크므로 B의 파장이 더 짧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네요. 맞는 것은 니은이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자, 16번 문제는 P와 수레의 질량 B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운동 에너지를 2분의 1 mv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이 문제에서 A, B 그리고 수레가 묶여 있을 때는 항상 속력이 같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B만 구하면 질량의 B를 구할 수 있겠네요. 운동 에너지 B하고 질량의 B가 같겠습니다. 자, 우선 주어진 걸 보면 T가 주어졌죠, 그죠? 같은 거리를 가는데 A가 수레에 올려졌을 때 B가 실에 매달렸을 때와 B가 수레에 올려졌을 때와 A가 실에 매달렸을 때 시간이 같은 거리를 가는데 t0와 3t0이기 때문에 이때 속도를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이 거리이기 때문에 같아야 되기 때문에 평균 속도를 보면 3v가 되고 이때는 v가 되겠죠. 이 각각의 경우에 이제 가속도를 비교를 해보면 가속도는 델타 t분의 델타 v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앞의 가속도는 9a라 그러면 뒤의 가속도는 a가 되겠네요. 자, 이때 이제 가속도를 구해보면 첫 번째는 m 플러스 ma 플러스 mp분의 이때는 첫 번째는 이제 실에 매달린 게 b죠, 그죠? mb g가 되고 두 번째는 m 플러스 ma 플러스 mp분의 ma g가 되겠죠, 그죠? 근데 얘가 차이가 9배가 돼야 되니까 얘가 9 곱하기 ma 플러스 mb 플러스 m분의 mag가 되겠네요. 따라서 mb는 9m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의 질량이 a의 질량의 9배가 되겠네요. 그리고 에너지를 보면 자, 뒤에 보면 a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있겠죠, 그죠? 자, 윗줄에 보면 수레에 a가 올려졌을 때는 a의 역학적 에너지가 920라 그랬죠, 그죠? 근데 a가 실에 매달렸을 때는 자, 속도가 3분의 1이 됐으니까 에너지는 9분의 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A의 운동 에너지는 E0가 되고 이때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12 E0가 돼야지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11 1의 제로가 되겠죠. 자, A의 운동 에너지가 E0이면 B의 운동 에너지는 질량이 9배라 그랬기 때문에 B의 운동 에너지는 920가 되겠네요. 그러면 수레의 운동 에너지는 수레는 220가 돼야지 에너지 보존 법칙 때문에 마이너스 12 20하고 220, 20, 920를 합한 게 다 합하면 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자, B의 운동 에너지는 2B라 그러면 920이고 얘는 2분의 1 MB V2제곱이라 쓸 수 있고 이 수레는 220는 2분의 1 M V제곱이 되겠죠, 그죠? 근데 얘가 9분의 2니까 M B분의 라지 M을 해주면 9분의 2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자, 17번 문제는 자, Y에 흐르는 전류가 0일 때 B0라 그랬는데 그 방향이 바깥으로 나오는 방향이죠, 그죠? 바깥으로 나오는 방향이면 Z와 X에 대해서 같은 전류가 흐르니까
Z에 의한 자기장이 더 크겠죠. 반지름분의 1의 반지름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더 크기 때문에 I의 전류의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 되겠네요. Z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Y의 전류가 I0가 되면 0이 된다 그랬죠. I0가 0이 되면 우리가 X를 생각하지 않았을 때는 Z에 의해서 생기는 게 Y에 의해서 생기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계속 바깥쪽으로 나오는 방향이 돼야 되기 때문에 X에서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은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고, 그래서 X의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으로 흐르게 되겠네요. 문제를 보면, 자, 기억은 X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다. 네, 기억은 맞겠습니다. 니은을 보면 O에서 Z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종이의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겠네요. 자, 이것을 보면 O에서 Z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B제로보다 크다. 자, 원래 처음에는 Z와 X에 의한 자기장의 크기가 B제로였죠. 근데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Z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B제로보다는 더 커야 되겠죠. 그래서 D것도 맞겠네요.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 D것이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자, 18번 문제를 풀 때는 우선 우리가 자기장 영역이 이렇게 있는데 도선이 지나간다 그러면 사실 이 아래 부분은 신경을 안 써도 되고 요 옆부분만 신경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자기장이 밖으로 나오고 오른쪽으로 진행을 한다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입자가 받는 힘의 방향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손바닥을 펴 가지고 손가락 4개가 방향하는 방향이 자기장 방향을 놓고 도선이 움직이는 방향을 엄지손가락으로 두면 전류의 방향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전류는 아래쪽으로 흐르겠죠. 근데 반대쪽이 들어오게 되면 반대쪽까지 다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돼서 있을 때 위쪽은 안 흐르고 오른쪽도 아래쪽, 왼쪽도 아래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이런 개념으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길이가 3D이고 이 P점이 들어오고 있죠, 그죠? 그럼 P가 딱 들어왔을 때는 자기장이 위쪽 방향이니까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때 이제 전류는 P점에서 전류는 아래쪽으로 흐르겠죠. 근데 얘가 3D까지 올 때까지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3D까지 올 때까지는 여기까지 올 때까지 전류가 I0 흐르니까 이쪽도 이 영역도 아래쪽으로 지면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있고 크기는 B제로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을 생각해 보면 여기 6D에서 7D 사이에 왔을 때는 요 지점에 이제 와 있겠죠, 그죠? 6D에서 7D 사이니까 여기 있을 텐데 이때는 전류의 세기가 I0 흐른다고 그랬으니까 요 B제로하고 여기 같은데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나와야 되는데 이때 보면 절대값으로 나타내죠, 그죠? 그리고 7D에서 8D까지 왔을 때는 요 사이에 와 있을 텐데 이때는 이 I0만큼이 흘렀으니까 여기는 자기장의 세기는 2B0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때 전류의 방향을 정해야 되겠죠. 자, 이때는 이제 3I0가 되는 게 4D하고 6D 사이였죠. 4D하고 6D 사이에 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이때 3I0가 돼야 되기 때문에 4D에서 6D 사이에 P가 있기 위해서는 요렇게 있고 여기가 P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때는 요 뒷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쪽으로 전류가 흐르고 앞쪽에서는 여기가 생기는 게 I0만큼이 생기겠죠. 근데 이때는 이제 2I0만큼 생긴다 그랬으니까 방향이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위쪽으로 생겨야겠죠. 위쪽으로 2I0만큼의 전류가 흐르면 얘가 3I0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때 전류가 위쪽으로 흐르기 위해서는 자기장의 방향이 지면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되고 크기는 2B0가 되면 되겠네요. 그래서 2와 3에서의 자기장 방향은 2에서는 지면으로 나오는 게 B0이고 그 다음에 3에서는 지면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2B0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자, 19번 문제를 보면, 자, 우선 나의 경우를 보면 B에 작용하는 전기력과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라 그랬죠. 이때 전기력이 00이면 ABC가 상호작용하는 거 다 합치면 작용 반작용이기 때문에 모두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때 A에 작용하는 힘도 0이 돼야 되고, 자, A와 P 사이에 0인 지점이 있다는 것은 A와 B가 같은 보호라는 거겠죠. 편의상 이걸 플러스라고 두겠습니다. 근데 B가 만약에 다 같이 플러스가 되면 P에 대해서는 오른쪽으로 힘을 받고 A도 왼쪽으로 힘을 받아서 움직이겠죠, 그죠? 자, 이렇지 않기 위해서 모두 0이 되기 위해서는 B의 부호는 A와 P의 반대가 되야겠네요. 자,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 전하의 종류는 A와 P는 같아야겠죠. 그리고 P는 반대가 돼야겠죠. 니은을 보면 전하량의 크기는 B가 P보다 작다. 자, 전하량을 비교를 해보면, 자, A에 미치는 힘이 0이라 그랬죠. B와 P에 의해서 미칠 텐데, 이거는 우리가 전기력은 K R 제곱분의 Q1 Q2니까 A의 전하량은 같기 때문에, 자, B와 P를 비교했을 때는 B의 거리가 더 가깝기 때문에 B의 전하량이 더 작아야 되겠죠, 그죠? 거리가 가까이 때문에 B의 전하량이 더 P보다는 작아야지 A에 미치는 힘이 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전하량은 B가 P보다는 더 작아야겠습니다. 니은은 맞겠네요. 자, 그리고 D것을 보면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P의 위치가 X가 D일 때와 2D일 때보다 크다. 자, 이거는 이제 P가 D일 때와 2D일 때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A와 B의 전하량을 먼저 비교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A와 B를 볼 때는 P에서 봤을 때 힘이 0이기 때문에 B가 더 가까이 있죠, 그죠? 그래서 QA가 QB보다는 훨씬 커야겠네요. 그래야지 P에 작용하는 힘이 나에서 0이 되겠죠. 그래서 P가 요 D와 2D에 있다 그러면, 자, 원래 A와 B의 전하량이 같다 그러면 이 가운데 있을 때는 A와 B에 의한 힘의 크기가 같겠죠, 그죠? 그런데 A 쪽으로 갈수록 A의 전하량이 크기 때문에 A와 B에 대해서 받는 힘의 크기가 더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X가 D일 때가 X가 2D일 때보다는 A의 전하량이 B보다는 크기 때문에 힘을 더 크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D것도 맞겠네요. 그래서 기억, 니은, D것이 다 맞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자, 20번 문제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가 되겠네요. 자, 우선 기억을 보면 A의 속도를 구하라기 때문에, 자, P에서 용수체를 분리된 A와 B는 운동량이 보존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A가 3m이고 B가 2m이니까 3m VA는 2m V0가 되니까 VA는 3분의 2 V0가 되겠네요. 그래서 VA는 3분의 2 V0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겠습니다. 자, 니은을 보면 용수철 상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때는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면 되겠네요. 자, 용수철이 D만큼 압축했다가 늘어나니까 이때 용수철에 저장된 에너지는 2분의 1 K D의 제곱이 되고, 얘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죠, 그죠? 2분의 1에다가 3m에다가 3분의 2 V0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에다가 B는 2m에다가 V0의 제곱이 되겠네요. 얘를 더해주면 3분의 2 m V0의 제곱 플러스 m V0의 제곱이니까 3분의 5 m V0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용수철 상수 K를 구하라 했으니까 K는 3D 제곱분의 10 m V0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네요. 자, D것을 보면 H1분의 H2를 구하라 그랬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에너지들을 좀 정리해 보면, 자, 처음에 에너지는 용수철에 저장된 에너지를 우리가 E0라고 둘 수 있겠죠. 근데 PQ가 같은 용수철이므로 Q에서의 에너지도 E0가 될 것이고, 그 마찰 구간에서의 손실된 에너지를 W라 그러면, 자, 우리가 A와 B의 운동 에너지를 비교해 보면 두 개의 운동량이 같죠, 그죠? 근데 이 K는 운동 에너지를 보면 2분의 1 mv 제곱은
2m분의 P의 제곱으로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에너지하고 운동량이 같을 때 에너지는 질량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A가 갖는 운동 에너지는 5분의 2 E0가 되고 B가 갖는 운동 에너지는 5분의 3 E0가 될 것이고, 요 H2만큼 높이에서 B가 갖는 운동 에너지도 5분의 3 E0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 W에 대한 식을 줬죠. 그죠? 자, 근데 W는 위에서 보면 1과 2를 지날 때 손실되는 AB의 역학적 에너지는 P와 분리된 후 A의 운동 에너지와 같다 그랬기 때문에 A의 운동 에너지는 5분의 2 E0였죠. 그죠? 자, 5분의 2 E0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근데 요 B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속도가 V만큼 됐는데 W만큼 감소한 거는 요만큼의 위치 에너지가 W하고 똑같아져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얘는 위치 에너지 때문에 2m 곱하기 G 곱하기 H1 마이너스 H2하고 같다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W는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써보면 처음에 재료에서 가졌던 에너지는 E0죠. 그죠? 자, E0에서 얘가 W만큼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이때 위치 에너지는 OMGH1이 되겠죠. 얘가 A에 대해서는 E0만큼의 에너지가 있고 B에 대해서는 5분의 3 E0 플러스 EMGH2만큼의 에너지가 있겠네요.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써서 이렇게 적을 수 있고, 얘를 없애주고 이제 정리를 해보면, 자, 우리가 여기서 W가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E0를 W로 나타내주면 E0는 2분의 5 W가 되죠. 그죠? 그래서 5분의 3 E0는 5분의 3에다가 2분의 5 E0니까 얘는 2분의 3 E0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2분의 3 E0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죠? 5분의 3 W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W라고 해주면, 자, 그래서 W를 이쪽으로 넘겨주고 MG H1, MG H2를 같이 써주면 OMG H1은 넘겨줬을 때 2분의 7 W 플러스 EMG H2가 되고, 2분의 7에다가 W가 우리가 EMG H1 마이너스 H2라고 쓸 수 있었죠. 그래서 EMG H2라 그러면 얘가 없어지니까 H1에 대해서는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EMG H1이 되고, H2에서는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OMG H2가 되겠네요. 그래서 MG 없애주고 H1분의 H2는 5분의 2가 되겠네요. 그래서 3분의 1이 아니고 5분의 2니까 이것도 틀렸네요.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